바랍니다. 해석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0번 문제 보시면요. 조건 P가 이렇게 나왔죠? 2차 부등식입니다. 다음 범위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얘기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되죠. x-6이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게 조건 P를 만족하는 x값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건 P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진리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내가 보는 건 전체 집합 한 자리 자연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범위에 있는 한 자리 자연수들의 모임이 진리집합 P가 되겠죠? 1, 2, 3, 4, 5, 6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문제 질문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10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봐봐. PQ의 합집합이 누군지 나왔고요. 교집합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PQ 합집합의 원소들을 좀 찾아볼게요. 18의 양의 약수잖아.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표현해봐야지. 누구 있어? 1, 2, 3, 6, 9, 18 됐잖아. 끝.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PQ의 교집합도 원소가 3, 6, 9, 18인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합 P가 이렇게 있고 집합 Q가 이렇게 있을 때 교집합의 원소가 3, 6, 9, 18인 걸 내가 알아. 근데 합집합의 원소는 1, 2, 3, 6, 9, 18이야. 잠깐만. 누가 없니 지금? 1하고 2가 없네. 이 1하고 2는 여기 아니면 여기. 뭐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래서 요 영역에 혹은 이 영역에 원소로 1과 2가 있을 겁니다. 어딘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요 표현 또 해석해야 돼. 명제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모든 원소의 합을 A라고 해줘. 잠깐만. P면 Q이다가 거짓이래. 조건 P를 만족하면 조건 Q를 만족한다는 명제가 거짓이래. 그 말의 의미는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지 않는데. 거짓이니까. 됐음? 그럼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왜? 얘 때문에. 됐음? 이 부분이 없었으면 집합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였을 거 아니야. 받아들일까? 그럼 결론은 뭐야? 여기에 색칠된 원소의 총합을 A라고 해달래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두 번째입니다. 명제입니다. Q이면 P다라는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모든 원소의 합을 B라고 해달래. Q이면 P다가 거짓이야. 그 말은 조건 Q를 만족하면 조건 P를 만족한다고 할 수 없대. 다시 말해서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대. 됐음? 그럼 포함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기 때문에 그렇죠. 됐음? 집합 Q에 속해 있지만 P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거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면 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 부분을 보면 거짓임을 알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요? 이 A, B 더한 값을 또 더하라고 했죠. 그럼 결론. 이 색칠된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원소는 누구랑 누구? 1하고 2밖에 없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원소로 1이 있고 여기에 원소로 2가 있어. P가 Q에 포함됩니까? 안 돼요.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Q가 P에 포함됩니까? 아니요. 누구 때문에? 2 때문에. 됐죠? 얘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에 2, 여기에 1. 이런 상황이겠지 뭐. 결론. 뭐가 됐든 색칠된 영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다 몇이다? 3이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해달라는 거야. 그냥 편하게 말해주세요. 됐죠? 그래서 연습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20번 넘어가요. 예. 그럼요. 수업 시간에 지르면 안 되잖아요. 자, 갑니다. 해석해요. not Q이면 P다가 참입니다. not Q이면 P다가 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보세요. not Q이면 P이다. not Q. Q가 아니면 P라고 해도 된다.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참이니까.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Q의 여집합이 집합 P에 포함됩니다. 됐죠?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그림 그리고 이 그림만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네. 자,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P와 Q 여집합의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겠지. 1번 집합 P는요 여기죠. 집합 Q는요 얘가 Q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이 Q일 거야. 그럼 이 바깥 부분이랑 P를 합집합하래요. 그럼 뭔데? 전체네요. 다 칠한 거잖아. Q 아니죠? 2번이네요. 답이네요. 됐죠? 포함관계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해서 직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27번 갑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그 명제 여기 참인 겁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굴까요? 네, 몇 번이 답이라고 생각했죠? 4번이요. 자, 4번에 역 말해주세요. 시작. 4번에 역 말해주세요. 시작. 다시요. 역 말해주세요. 시작. 역이요. 역. 내가 못 들었어요. 시작. 역을 말해주세요. 시작. 네, 그쵸. XY라고 했죠. 아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시작. AX랑 AY가 같으면 XY 같은 거예요? A가 0이면요. 0 곱하기 3, 0 곱하기 7. 그러면 3이랑 7이 같은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네, 틀렸네요. 여기 참인 걸 찾아야 됩니다. 4번 안 돼요. 그러면 몇 번이 답일까요? 이거 27번 답 몇 번이니? 5번이요. 자, 0 얘기해 봅니다. 2면 2다죠. 잘 끊으셔야 돼요. 자, 0 얘기합니다. x 더하기 y가 0이고 xy 곱한 값도 0이면 x가 0, x랑 y가 모두 다 0으로 같은 거야. 라는 말이죠. 맞아요? 아니, 둘이 더했는데 0 나왔어. 그리고 동시에 곱한 것도 0이래. 잠깐만, 곱한 게 0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거잖아. 근데 둘이 더한 것도 0이야. 이 둘 중에 적어도 한 개가 0인데 더한 것도 0 나왔대. 그럼 둘 다 0이라는 말 아니? 끝. 맞네요. 됐죠?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29번입니다. 자, 여기 참입니다. 이거 29번 물어보시면 누굴까요? 29번. 29번 질문하신 분. 왜 또 부끄러워하고 그래. 29번 있잖아요. 있잖아. 29번 빨리. 지난이에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질문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다음 명제가 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제부터 다시 볼게요. x제곱이 8보다 크면 x는 a가 아닙니다. 라는 명제예요. 자, 이 명제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이 명제를 그냥 바로 보고 싶었는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 x는 a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건 x는 a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0이다. 이게 익숙한 표현인데 0이 아니다. a가 아니다. 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아니거든. 맞아?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럼 난 이 명제의 대우를 볼 거고 대우가 참이 되게 만들면 당연히 명제도 참이겠죠. 됐을까요? 대우를 봅시다. x는 a. x가 a이면 x제곱은 8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됐죠? x가 a면 제곱한 게 8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정수 a 값 누가 올 수 있어요?
A 올 수 있는 값 0 올 수 있죠? 뿔마 1 올 수 있죠? 뿔마 2 가능? 뿔마 3은요? 안 돼. x가 3이면 제곱한 거 8보다 작거나 같지 않거든. 그래서 결론. A 올 수 있는 정수 몇 개? 5개.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제를 바로 판단하기 힘들 때 대우를 이용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넘어갑니다. 36번 갑니다. 몰라요. 28번이에요? 그랬나봐. 그럼 28번은 봐야 되겠다. 자, 28번입니다. 명제 여기 참이 돼요. 누구요? 여기요. P면 Q이다의 여기입니다. 그럼 말해야죠. 누구면 누구이다. Q이면 P이다. 자, 여기서 Q 조건 보세요. 자, Q 조건을 봅니다. X제곱 빼기 K제곱이 0보다 어때? 작거나 같을 때지.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럼 까짓 거 딱 요렇게 인수분해 땡겨서 얘는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인데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 넣으면 0 나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Q 조건이 의미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을 말하면 돼. 바로 가자. 자, 두 번째입니다. P 조건이죠. P 조건. 도대체 P 조건이 말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뭐가 써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 무슨 뜻이에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x 빼기 2까지 떨어진 그 거리가 1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x 빼기 12는 도대체 어떤 애입니까? 네, 마이너스 12하고 플러스 12 사이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양변에 2 더하면 되겠죠? 14부터 마이너스 10까지. 그래서 P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입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는요. Q이면 P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요.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되겠죠? Q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P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조건이 X값 범위로 나왔네요. 뭐 해주면 돼? 수직선에 그리면 되겠죠. P 조건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4까지. 이게 조건 P. 그럼 조건 Q는요? 어디 써야 돼? Q이면 P이다니까 Q가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는 플러스 K.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럼 K에 올 수 있는 자연수입니다. 1 와도 되죠?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될까요? 3은요? 4는요? 10은요? 11은 돼요? 그건 좀 됐음? 최대값 몇이에요? 10이네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시고 해석해 주세요. 3명의 친구가 보충을 듣는데 반드시 참인 명제를 골라달래. 봐봐. 첫 번째, A가 신청하면 B도 신청함. 잠깐만. A가 신청, 동그라미라고 할게. 그러면, 하면, 이면 B도 신청함. 됐죠? 나 조건입니다. A가 신청하지 않으면 A가 신청을 안 하잖아? 그러면 C는 신청함.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게 참이야. 그럼 명제 대우봅니다. B가 신청 안 하면 A도 신청 안 했다는 말일 거고 C가 신청 안 하면 A는 신청합니다. 인 거죠? 그럼 여기서 엮어볼게요. A가 신청 안 하면 B가 신청하는 거고 B가 신청하면 B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C가 신청 안 하면 B는 신청함. 됐죠? 대우입니다. B가 신청 안 하면 C는 신청함. 됐죠? 자,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볼게요.
A가 신청하면 C는 어떻게 됩니까? A가 신청하면 B가 신청하는 것밖에 난 몰라요. C가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A가 보충 안 하면 B는요. A가 안 하면 C가 한다는 것밖에 난 몰라요. B가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3번입니다. B가 보충을 신청하면 C도 신청을 합니까? B도 신청하면 B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됐죠? B가 신청하지 않으면 B가 신청 안 하면 A도 안 하고 B가 안 하면 C는 해. B가 신청 안 하면 C는 합니다. 끝. 4번. 됐죠? 참인 명제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목마를까봐 걱정이에요. 내가 요즘 계속 목이 아파갖고. 그 조련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네. 자, 36번이었습니다. 말장난하는 거 잘 봤으면 좋겠고요. 3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나왔다. 이거 맞춘 사람 손. 어떻게 맞췄습니까? 말해볼래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는데요, 마지막에? 뭔가 해석이 없었어요?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질문이 뭔지 안 봤다는 얘기인가요? 근데요, 그림 그리면 끝나요? 그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알면 안 된다고. 해석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읽어 주세요. 뭘 찾는 거였습니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지. 문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왜 이걸 했는지 명확해야 돼. 그냥 그렸더니 이건데 끝 답이야가 아니라 왜 그린 그 그림이 답이 되냐고. 네가 뭘 물어봤길래 문제가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찾으라고 했어. 됐지? 근데 위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 집합으로 막 뭐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성립합니다. 뭐가 성립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봐야지. 성립한대잖아. 누가? 얘가. 앞에 있는 얘가 성립한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성립하는 거야? 등식이잖아. 등식이잖아. 등호가 있잖아. 둘이 뭐야? 같은 거래잖아. 됐어? 둘이 같대요. 그때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아달라고. 됐음?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도 있을 거야. 근데 너는 뭘 구해달라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달라고. 됐음? 그럼 다시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좌우가 같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지. 됐음? 됐음? 그 조건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었으면 좋겠다고. 됐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값들이 있을 겁니다. 됐죠?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내가 P라고 할게. 받아들일까? 이 P 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럼 내가 걔를 Q라고 하면, 그 필요 충분 조건인 애를 Q라고 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상황을 찾아달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집합 P와 집합 Q가 같을 때를 봐달라는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을 거야. 그 조건을 그냥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P 조건을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됐음?
P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의 모임을 그대로 말해주면 되니까 그게 누군데? 이 조건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조건을 그냥 잘 해석해주면 그게 답인 거야. 근데 그냥 해석하고 답이 나왔는데 왜 해석한 걸 답이라고 썼어? 몰라요? 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 됐어요? 지금 말한 거 이해돼? 논리적인 납득이 안 되면 답이 없어. 그냥 했어요는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변형되면 맨날 힘든 거야 우리가. 문제 풀었는데 또 풀면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했는지가 명확해야 돼. 그럼 문제 잘 읽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결론. 이 조건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 조건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둘이 같다고 했네.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 우변이 되나 보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 얘가 성립하려면 도대체 어떤 형태여야만 되는 걸까?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을 그리고 전체 집합 안에서 색칠을 하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때 집합의 연산기호를 가지고서 분배도 하고 결합도 하고 교환도 하면서 주장창 그려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됐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봐. 첫 번째 여기부터 여기죠.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입니다. 그럼 합집합이니까 일단 다 칠하는 거네. B 칠할 거고 A의 여집합 여기도 칠할 거고 다 칠해야지. 뭐호 됐죠? 칠했음. 색칠 공부하시면 돼요. 끝. 그리고 나서 A, B의 교집합을 뭐해? 뺍니다. 요 색칠된 거에서 교집합을 빼래. 교집합 요 안에 있는 저거잖아. 이거 빼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이렇게 살짝 빼면 되지 뭐. 됐잖아 그럼. 괜히 쫄았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여기를 그렸습니다. 됐죠? 근데 얘를 뭐 하래? 전체에서 이 색칠된 부분을 빼고 남은 애를 말해달래. A씨 그럼 뭐예요? 그냥 A만 칠한 거잖아. 뭐 말 되게 어렵게 했네. 좌변 정리 끝났네요. A입니다. 그게 뭐와 같다? A, B의 교집합과 같다. 이 말이네. 됐음? 됐어요? 그럼 다시 다음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 A와 B의 교집합을 관찰했을 때 그냥 A가 되는 상황. A와 B의 교집합이 A예요. 무슨 뜻이니?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그럼 다시 문제에서 말한 이 조건은 어떤 상황일 때? A가 B에 포함될 때. 됐음? 그럼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인 건 뭔데요? 그냥 얘랑 똑같은 애. 뭔데? A가 B에 포함되는 애. 답 몇 번? 1번. 끝. 답이네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됐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넘어가서요. 39번이었습니다. 이제 41번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41번입니다. 네, 41번입니다. 틀렸었나 봐요. 자, 보세요. 41번.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읽어주세요. 여기 밑줄 좀 쳐주세요. P가 누가? P가 Q이기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다시 누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건 맞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래. 자, 충분 조건은 아니래. 충분 조건이면 뭐야? 화살을 줄 수 있죠. 충분하니까. 충분은 아니래. 화살은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대신에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래. 그럼 화살을 맞는다. 맞아?
그럼 여기에 있는 문장을 읽고서 우리는 조건 P와 조건 Q에 명제관계를 갖고 와야 돼. P이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Q이면 P이다는 참이겠네. 됐어요? 왜? P는 필요 조건이야. 화살은 맞아. 근데 줄 수는 없어. 충분은 아니니까. 됐을까요? 끝. 우린 못 찾으면 돼. 요런 걸 찾아주면 돼. 그럼 기억에서 얘기합니다. P이면 Q이다. 참입니까? 0보다 큰 수면 제곱해도 0보다 큽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맞네요. 직관적인 해석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푸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좀 강조해서 읽어줘.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제곱은 0보다 큰 거야. 맞아? 틀려? 맞잖아. 됐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네요. 우린 P이면 Q이다 거짓 찾아야 되죠? 안 봐. 이게 아니야. 이거. 끝. 두 번째입니다. P이면 Q이다 참입니까? A씨랑 B씨가 같으면 무조건 A, B가 같은 숫자인 거야? 왜요? C가 0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럼 거꾸로 A랑 B가 같으면 A씨랑 B씨가 같은 수입니까? A, B가 같은 수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결과 똑같아? 맞네요. 우리가 구하는 거였습니다. 됐죠? 디귿입니다. P이면 Q이다 참일까요?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다. 자, 디귿 봅니다.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클 거예요. 라는 명제잖아. 마찬가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 나왔어. 부정 표현 나왔죠. 0이 아니다. 그치?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A가 0이다. A는 0. X제곱 더하기 2X는 0.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라고. 근데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왔어. 그럼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럼 이 명제가 참일까 거짓일까를 구별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대우를 쓴다고. 대우 얘기해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0이고 B도 0인 거야. 됐을까요? 제곱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왔어. 참고로 A, B는 실수입니다. 그럼 이때 실수 중에서죠. 그러면 A가 0인 거고 B도 0인 거야.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네요. 이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제곱도에서 0보다 작은 애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야? 0 나왔다는 얘기야. 실수에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인 거 맞네요. 명제가 참이네요.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인데 우리는 틀린 명제 찾는 거였죠? 얘도 아닙니다. 답은 몇 번만? 니은만. 됐음? 됐을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45번. 여기 써있는데 47번 이거 47번 아니에요? 네. 45번입니다. 빨리빨리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누구는? Q는 이거 Q예요. Q.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럼 화살을 주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럼 Q가 not P한테 화살을 주겠죠? 두 번째입니다. not R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럼 화살을 주는 거겠죠? not R이 P한테 화살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명제가 참이니까요. 명제의 대우 P이면 not Q이다. 명제의 대우 not P이면 R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엮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Q이면 not P인데 not P이면 R이니까요. Q이면 R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대우죠. not R이면
not q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는 건 이 정도. 그럼 뭐 할 겁니까? 라고 하면 그냥 적당한 거 하나 갖고 오시면 돼요. 누구 갖고 올 거냐면 이거 갖고 올게. Q이면 나피인데 나피이면 R이래요. Q이면 나피인데 나피이면 R이래요. 그 말의 의미는요. Q를 만족하면 P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R이라고 해도 된대. 오, 여기까지요. 다 몇 번입니까? 네, 3번이네요. 됐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더 해석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45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47번. PQR 조건 나와 있음. 여기서 다시 누구는 Q는 무슨 조건? 그럼 화살을 맞아요, 줘요? 네,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 R은 무슨 조건? 화살을 줍니까? 맞습니까? R이 P한테 화살을 주겠죠? 그럼 결론 R이면 P이고 P이면 Q입니다. 집합 R이 P에 포함되고 집합 P는 집합 Q에 포함되겠네요. 됐죠? PQR 조건 나와 있는데 네가 하는 건 P 조건밖에 없다. 조졌네요. 그럼 P 조건 봅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 P 아니면 5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도 P 조건인 거죠. 됐죠? 그럼 P 조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R이 있어야 되지. 그럼 이 영역 안에 R이 있어야 되는 거죠. R은 뭐라고 써 있음? B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여기서 문제. B가 어디 있어야 될까? 여기가 B라고 해야지. B보다 크거나 같음. 유후. 아이고. 키 크거나 같음. 유후. 뿅. 파란 부분 안에 저 빨간색이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B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어디 써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써야 되겠죠. 그래야 파란 영역 안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 포함관계. 그럼 5보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위치 잡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 Q는요. A보다 크죠.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되니? 이런 데 있어야 되겠죠. 요 됐음? 그럼 결론 B는 어떤 애? 5보다 크거나 같은 애.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A는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 같은 애 와도 돼요. 이거 등호 있어요? 이거 등호 있는 거야? 아, 등호 있네? 아이고, 등호 있네. 나 등호 없는 줄 알았어요. 같아도 되네요. 뿅. 됐죠? 그럼 A의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1. B의 최소는요? 5입니다. 둘이 더한 값은 4가 되겠네요. 등호가 있고 없고를 보시면서 포함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민서야,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야 돼. 민서야, 찾아야 돼. 민서야, 찾아줘. 자, 그러면 47번이었고요. 48번 갑니다. 9시야. 자, 바로 갑니다. 이것은 저것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것은 저것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 말은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입니다. 조건 P와 조건 Q는 같은 진리집합을 갖습니다.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 조건 P를 만족하는 문자의 값은 누굽니까? 5밖에 없네요. x 빼기 5가 0 되려면 5밖에 없잖아.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 그럼 당연히 조건 Q의 진리집합도 5 원소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조건 Q를 만족하는 x값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0 만드는 값인데 이거 x값 누구만 있어야 돼? 5만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한 개만 있어야 돼. 맞아? 그럼 결론. 이거 x 빼기 5의 완전 제곱은 0이겠지 뭘. 중근가지니까요. 근이 5니까요. 2차 폐계수는 1이니까요. 그래서 a에 오는 값은 마이너스 10, b는 25, 더한 값은 뺀값은 3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끝. 자, 55번입니다.
바짝 차리고 읽어. 잘 읽어. 무슨 말인지 질문이 이해에 대한 답을 할 거 아니오. 감으로 얘기하지 마. 거기다 틀릴 거야. 자, 내 조건 PQRS의 진리집합을 다음과 같이 PQRS라고 할 거고,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됩니다. 첫 번째. 와우, 이거 심플하다. P가 Q에 포함됨. 됐죠? 얘는 좀 쉽다, 그치? P가 Q에 포함된대. P면 Q이다가 참이래. 됐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볼게요. P의 여집합과 R의 교집합이 Q에 포함이 돼요. 좀 어렵네. 집합 S가 P의 여집합과 Q 여집합의 교집합에 포함됨.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해? 천천히 하나씩 봐. 일단 첫 번째, P가 Q에 포함됩니다. 그럼 봐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나 봐요. 됐죠? 끝. 됐습니다. 훌륭한 그림이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P의 여집합? 이건 P가 아니고 이 나머지잖아. 얘하고 P의 나머지하고 집합 R이 있어. 이 R의 교집합을 보면 Q집합에 포함된대. P의 여집합이랑 P가 아닌 애들이죠. 얘하고 집합 R이 있을 거야. 지금 R이 어디 있는 거지? R이 어디 있지? 정보가 없는데? 그럼 내가 R을 만들어 봐야지. 요렇게. 자, 얘가 R입니다. 됐죠? 그럼 자, 봐봐. R이 만약에 너무 크게 그렸다. 요렇게 있어. 다시 볼게요. P의 여집합과 P가 아닌 애랑 R의 공통된 부분 말해주세요. 그럼 어디 말하는 거야? 그냥 이거 말하는 거지. 맞아? 이게 Q에 포함됩니까? 아니잖아. 이런 그림이면 일단 안 되겠는데? 그럼 다시 이렇게 해볼까? 줄여야 돼. 잠깐만. 잠깐만. 안 집혀. 얘를 늘려. 똑똑해. 네가 안 줄어들면 다른 애 늘리면 되지. 자, 만약 R이 이렇게 있다면 P의 여집합, 이 P의 바깥 부분이랑 R의 교집합 말해주세요. 여기네요. 이거는 Q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맞네. 그럼 다시 R이 이렇게 있으면 P의 여집합, R의 교집합, 여기를 말하는 거죠. Q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맞네. 그럼 봐봐. 이 집합 R은 어디 있어야 돼? R 밖에 있으면, Q 밖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무조건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네. 됐어요? 무조건 안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있어? P랑 겹치든 안 겹치든 나도 몰라. 크게 관심 없어. 됐어? 어쨌든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럼 안에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놓을게. RH 잡았습니다. 뭐 보고요? 포함관계. 그 다음 갑니다. P, Q, R, S? S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P의 여집합, P가 아닌 바깥 부분, Q의 여집합, Q가 아닌 바깥 부분. 됐죠? 그거의 교집합입니다. 그럼 어디야? 이 Q의 바깥 부분인 거잖아. 맞아? 이 바깥 부분이 집합 S를 포함하고 있대. 그럼 집합 S는 어디 써야 돼? 이 밖에 이렇게 있으면 되지 뭐. 끝났네요. 됐음? 끝. 자, 말해주세요. 명제 참거짓 관계. 참인 명제 말해봅시다. 뭐 있어요? P이면 Q이다. 됐죠? R이면 Q이다. 됐죠? 괜찮을까요? 받아들입니까?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잠깐만, 이거 R을 소문자로 써야죠. 미안합니다. 또 뭐 있을까? S는
Q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S는 P가 아니다. S는 R이 아니다. 이런 거 말할 수 있겠네. 끝. 했잖아. 기억 보겠습니다.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누가? R은 충분 조건이래. 그럼 화살을 주는 거야, 맞는 거야? 주는 거잖아. 그럼 R이면 Q이다. 이거 참입니까? 맞네요. 참입니다. 그럼 두 번째, not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누가? not Q가 필요래. 그럼 화살을 누가 맞아? not Q가 화살을 맞는 거죠. 그러면 S이면 not Q이다. 맞아요? 여기 있네. 맞네요. 얘도 맞네. 됐음? 마지막입니다. P 또는 Q는 P 또는 Q P 또는 Q P하고 Q. 그럼 뭐야? Q잖아. Q. 그럼 Q는 not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라는 말인 거지. 그럼 누가? Q. 화살을 맞는 게 누구? Q. 그럼 결론. not S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참입니까? 라는 거죠. 맞아? 그럼 not S면 참이다? not S면 있어요? 없네. 여기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이거 대우 관계 안 받잖아요. 맞아. 그럼 대우 말해볼게, 빨리. 얘 뭐야? not Q이면 not P. 얘는 not Q이면 not R. 얘는 Q이면 not S. P이면 not S. R이면 not S. 그럼 not S이면 있어? 없잖아. 끝났네. 이건 네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끝. 그래서 기억력 두 개가 답입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이 과정이 조금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합니다. 네, 공감했어요? 보세요. 58번 보세요. 괜찮아? 그림 그리는 거 좀 힘들겠지? 그래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정리할 수 있겠니? 혹시 내가 너무 질문하는 게 좀 부담되나요? 이겨내셔야 돼요. 유명 유튜버가 언제 또 질문하겠어요. 이겨내시고요. 네. 자, 갑니다. 이겨낸 친구들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겨냈잖아요. 근데 자, 봅니다. 58번 문제 보시면 P 조건, Q 조건, 누가? 나피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나피가 필요 조건. 누가 화살 맞아? 나피. Q이면 나피다가 참. 안 듣는 것 같다? 안 듣는 것 같아 지금. 그치? 안 들었지? 알았어. 오해했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럼 뭔데 이거? Q이면 나피다. 집합 Q가 P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그럼 Q 조건하고 나피 조건을 얘기해야 되는 거네. 됐죠? 그럼 Q 조건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네요. x-3, x 플러스 2, 0보다 작음. 그럼 x는 어떤 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 그럼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Q 조건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이 Q 조건. 근데 얘가 어디 있어야 돼? P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돼요. P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P 조건을 내가 알아요. 나P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P. X는 A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애 들어오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5가 여기 있을 텐데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피야. P의 여집합이야. 그럼 도대체 A는 어디 써야 될까? 문제가 이거네. A는 어디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되겠죠. 여기가 A여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 P 여집합에 Q가 포함되잖아. 만약 A가 이렇게 있으면
이 파란 범위 안에 Q가 없어요. 포함되지 않아. 됐음? 어디 써야 돼? 당연히 여기 써야지. 그럼 A는 어디에 있다? 3보다 오른쪽에 있다. 커야 된다.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될까요? 네. 왜? 어차피 얘가 더 갖고 있는 거잖아. 됐음?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와야 되니까요. A에 올 수 있는 최소값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 끝. 됐잖아. 59번. P가 Q이기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 그럼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돼. P 조건. x-a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 x-a는 마이너스라고 1 사이. 그래서 x는 a 플러스 1하고 a-1 사이가 됩니다. Q 조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P가 Q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럼 Q는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네요. 이게 Q 조건. P 조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뿅. 그러면 a 플러스 1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a는요, 넘어가서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오면 되겠죠. 정수는 몇 개요? 3개요. 답입니다. 넘어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틀리신 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봤죠? 58, 59, 61번 갑니다. 61번 빨리 때리고 나서요. 시간 괜찮을 것 같아. 자, 증명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61번입니다. 자, 세 조건이 있습니다. 자, PQ의 교집합이랑 집합 R에서 Q를 뺀 집합이랑 똑같아요. 몇 수로요? 공집합으로요. 됐죠? 공집합이래. P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럼 P가 있으면 Q가 이렇게 있대. 겹치는 게 없대. 서로소래요. 두 번째, 집합 R에서 Q를 빼고 남은 게 없대. 집합 R에서 Q를 빼잖아? 아무것도 안 남는데. R이 Q 안에 있다는 말이겠네. 됐죠? 끝났습니다. 그럼 네가 아는 건 R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 됐죠? 당연히 P는 Q가 아니겠죠? 당연히 P는 R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대우관계 not Q이면 not R, Q이면 not P, R이면 not P. 자, 참이라고 항상 할 수 없는 건 몇 번일까요? 2번인 거? 2번? P면 not R 있는데? 없는 거요. Q이면 not P 있고, P면 not Q, P면 not Q 있고, Q이면 R, Q이면 R 있어요? 자, Q이면 not P인데 not P면 어쩌라고? 없잖아. 4번이네요. 됐죠? 그래서 쓰시고 찾고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들어봐요. 66번을 얘기할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을 웬만하면 다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어. 왜냐면 앞으로 여기 있는 예시 문항들의 명제가 뜨는 순간 이거 무조건 참인 거야.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맞구나 라고 납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랑 똑같이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증명해서 다음에 이 명제가 땅 뜨는 순간 이거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야, 왜? 나한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지금 아저씨가 보여드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해서 거봐 이 자식아 내 말 맞잖아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66번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명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입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예요. 자, 증명해 볼 겁니다. 명제가 참인지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명제의 대우를 씁니다. n이 짝수가 아니면 뭔데? 홀수죠. 홀수이면 당연히 n제곱도 홀수입니다 라는 명제예요. 그럼 일단 나는 n을 표현해 볼 겁니다. 자, 이 n이라는 건 홀수입니다. 그럼 난 지금부터 이 자연수 n을 홀수로 표현하고 싶어. 홀수 2의 배수가 아닌 것.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건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인 것? 1인 것. 그렇죠? 걔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2k 마이너스 1. 선생님, 나머지가 1인데 플러스를 써야죠. 뚱땡아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k가 자연수일 때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 자연수 1 넣으면 몇인데? 1. 2 넣으면 몇인데? 3. 됐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야. 2로 나눴는데 하나가 모자른 거야. 됐음? 2로 나눴는데 하나가 모자른 거야. 괜찮아? 우리 다항식에서 나머지 막 구할 때 이런 경우 있었잖아. 음수 나올 때. 야, 5로 나눴더니 2개가 모자라. 그럼 나머지 몇인데? 3. 기억나요? 그 표현을 쓴 겁니다. 됐음? 그럼 K 자리에는 자연수부터 1부터 쭉 넣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 중에 홀수를 다 말할 수 있음. 그럼 두 번째, 내가 지금부터 n을 2k-1이라고 설정하면 n제곱은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2k-1의 완전 제곱이 되겠죠?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는요, 뭐 2를 앞으로 묶습니다. 2k제곱 빼기 2k 그 다음 더하기 1인 거죠. 됐죠? 그럼 봐봐. 여기는 뭐가 돼? 2 곱하기 누구? 2의 배수죠. 거기에 뭐 했어? 1을 더했네? 그럼 이거 뭔데? 홀수입니다. 됐죠? 그러므로 n이 홀수면 제곱된 결과도 홀수로 나온다는 이 명제의 참을 증명했습니다. 됐을까요? 명제가 참입니다. 대우였던 얘도 참이겠죠? 증명권. 됐음? 66번입니다. 그럼 어떤 수 넣어야 됩니까? 그냥 넣으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자, 다시요. 이번에 넘어가서 67번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들어야 될 거야. 자연수 AB고요. 자, 자연수 AB가 있고요.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입니다. 요거 증명해 볼게요. 다시 곱한 게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라는 얘기일 거야. 이 명제의 대우를 갖고 옵니다. 어떻게 돼요? A 또는 B가 짝수의 대우죠. A와 B 모두 홀수입니다. 따라올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또는인데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돼. A 또는 B가 짝수라는 건 A와 B가 있는데 얘가 짝수고 얘는 홀수일 때, 얘가 홀수고 얘는 짝수일 때, 아니면 둘 다 짝수일 때, 이걸 다 보자는 거야. 그럼 얘가 아닌 건 뭔데? 둘 다 모두 홀수인 상황. 부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A, B를 곱한 값이 홀수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됐죠? 갑니다. A와 B가 모두 홀수입니다. 그럼 이때 A라는 값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연수인데 홀수 표현해야 되잖아. 이렇게 썼던 표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 이렇게 씁니다. 2m-1. 여기서 m은 자연수. 그럼 모든 수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B도 써봅니다. B는요. 2n-1. 여기서 n은 역시 마찬가지 자연수. 같은 문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 A, B가 같은지 다른지 나도 모르니까. 같을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고요. 다른 문자로 표현해봤습니다. 괜찮죠? 내가 지금 A와 B를 이렇게 두 개의 문자로 표현하면 이때
a, b를 곱한 값은요 2n-1하고 2n-1을 곱한 결과겠네. 전개해봅니다. 4mn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공통인수로 2를 앞으로 쓱 묶어주시면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여기에 더하기 1. 됐죠? 구조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를 곱했죠. 2의 배수네요. 거기에 뭐 했어? 1을 더했네요.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 맞네요.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니까요. 당연히 주어진 명제도 참입니다. 끝. 됐죠?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지금 내가 두 문제를 보여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야, 제곱수가 2의 배수야? 당연히 원래 있던 수도 2의 배수야. 나와야 돼. 됐음? 야, 곱한 게 짝수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야. A 또는 B가 짝수야.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이게 왜라는 질문에 아유, 야 봐봐.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물론 그 전에 당연한 거잖아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한 거 우리는 공리라고 불러요. 너무 당연해서 증명을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됐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은 사실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증명을 안 해봤죠? 네.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증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보세요. 자, 66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67번으로 갑니다. 67번 했나요? 68번으로 갑니다. 68번입니다. 이번 증명은 기류법.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저 말 맞지, 그렇지. 하시면 돼요. 68번이라고 했나요? 자,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겁니다. 루트 5가 무리수이다. 자, 패턴이 좀 다릅니다. 루트 5가 무리수이다. 그래서 얘부터는 뭐로 하냐? 기류법으로 증명합니다. 기류법 얘기는 해드렸죠? 결론을 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순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임마 하시면 됨. 해서 첫 번째 부정합니다. 다음 명제를 부정합니다. 루트 5가 무리수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음. 명제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5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럼 뭔데? 유리수. 그래서 루트 5는 유리수이다. 그럼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원에 오다가 넘어져서 병원 가느라 오늘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어 하는 친구가 있고 넘어졌는데 왜 못 와? 넘어졌는데 왜 못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지는 게 뭔데? 못 오는 게 뭐야?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격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았지, 정우야? 일단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와 유리수, 무리수와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이. 유리수, 기하분수로 쓸 수 있으면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그래서 우리는 무리수는 기호나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루트 3, 파이 이런 식으로. 됐죠? 그게 아닌 모든 숫자는 다 기하분수로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정수는요 1분의 3 이런 거죠. 분모가 1인 분수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유리수니까 루트 5를 지금부터 유리수라고 했으니 얘를 m분의 n이라는 기약분수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약분수라는 건 무슨 뜻? m과 n이 서로소인 정수로 쓸 수 있다는 말이겠죠. 됐죠? 두 번째,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루트 5 제곱하면 5가 되죠. 우변 제곱하면 m제곱분의 n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양변에 m제곱을 곱해주면 n제곱은 5m제곱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같은 색이야.
n제곱이 5의 배수네요. 맞아? n제곱이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입니다. 참인 명제예요. 그럼 또 이런다. 에이, 아까 제곱이 뭐 2의 배수, 3의 배수 이런 거면 뭐 이거라고는 해도 5의 배수는 말 안 해줬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증명해 주세요. 있겠죠? 그럼 이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를 또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이따가 해드립니다. 됐죠? 안 할 거란 얘기인데 일단 도요는 드릴게. 다음부터 안 할 거야. 자, n제곱이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n을요 5k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연히 k는요 정수겠죠. 됐죠? 그러면 식에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5k의 제곱 25k 제곱은 5m 제곱과 같고요. 양변에 5를 나눠주면 m 제곱은 5k 제곱이 되겠네. m을 제곱한 값도 5의 배수네요. m 제곱이 5의 배수니까요. 당연히 m도 5의 배수였을 겁니다. 그럼 둘이 서로서로하는 가정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입니다. 됐죠? 마지막 솔로 풀고 끝나는 거야. 해설해서. 괜찮았어요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런 거지. 선생님 제곱이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 그거 맞아요? 증명합니다. P이면 Q이다. 명제입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볼게요. 대우로 갑니다. n이 5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5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를 또 확인해 볼게요. 이거를 증명해 주려고 나오던 내용을 또 증명하고 있잖아. 자, 5의 배수가 아닌 수를 써볼게요. n에 올 수 있는 값 누굽니까? 오케이. 얘는 5의 배수인데? 맞아. 그럼 여기서 1 빼놓어. 하나 모자라. 5의 배수 아니죠? 두 번째. n에 이런 애가 올 수도 있죠. 오케이. 마이너스 2. 5의 배수에서 2개 모자라. 나머지가 3인 거잖아. 맞아? 마찬가지. n자리에는 오케이. 마이너스 3. 3개 모자라. 마지막이겠죠. n은요. 오케이. 4개 모자라. 나머지가 1이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때 제곱한 값 n제곱은요. 25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 만약 얘였다면 제곱한 값은 25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4. 얘였다면 제곱값은요. 25k제곱 마이너스 30k 플러스 9. 얘가 n이었다면 제곱한 값 n제곱은 25k제곱 마이너스 40k 플러스 16. 아우 힘들어. 이때 우리가 얘를 5로 묶어서 5k제곱 빼기 2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로 묶어서 5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5로 묶어서 5k제곱 빼기 6k 플러스 1 더하기 4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5 묶어서 5k제곱 빼기 8k 플러스 3 더하기 1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5의 배수의 1 더함 5의 배수의 4 더함 5의 배수의 4 더함 5의 배수의 1 더함 5의 배수야? 어떤 놈이어도 5의 배수는 안 나오네. 그럼 결론 명제가 참이네요. 그럼 태우도 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할 거야 지금처럼. 그럼 다음에 얘기할 땐 이거 말한다 안 말한다? 말 안 한다.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할 때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배경지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끼리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해? 끼리끼리라는 말을 하는 거야. 끼리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건 서로 맞으니까 대화가. 자, 마지막 이야기 짤막하게 하나만 더 갑니다. 자, 보세요.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일단
대우 이용해야 될까? 귀류법을 해야 될까? 귀류법 하시면 돼요. 선생님 대우를 이용하고 싶은데 뭔가 좀 애매한데요? 그럼 귀류법 쓰시면 돼. 부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 루트 2 플러스 1은 뭐다? 유리수이다. 됐죠? 그런데 두둥땅 둥땅 둥둥땅 루트 2는 무리수죠. 1은 유리수죠. 그럼 결론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인 거죠.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무리수가 나옵니다. 아이, 다시 무리수가 나옵니다가 아니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한 값은 계산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냥 뭔데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한 값이지. 그럼 얘가 유리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겠네요. 끝. 막상 얘는 루트 2가 무리수인지 증명 안 한다고. 왜? 했잖아. 알았잖아.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야, 무리수에 1 더한다고 그게 유리수로 바뀌냐? 무리수와 유리수 더한다고 해서 유리수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하고 마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같이 올라와야 돼. 그래야 같은 말을 해도 이해가 돼. 그래서 왜 병원에 갔는지, 왜 학원에 못 오는지 이해가 됐으면 다음부터 얘기할 거라고. 학원 오다 넘어져서 병원 가느라고 오늘 수업 못 들어온대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지 라고 다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68번까지 보여드렸고요. 69, 70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거나 해석을 천천히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적어요. 준비했지. 18개. 아니요, 이거예요. 네, 다 풀어줬는데 뭐. 자객이야. 누가 보냈어? 브랜든이야? 하나씩 풀어주시면 되고. 자, 18문제입니다. 이거 잘해보셔야 될 거예요. 수행평가에서 요거 낸다는 썰이 있으니까요. 꼭 잘 정리해 보시고 차분하게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가요.